네, 아마 오늘 경향신문에 좀 크게 이 기사가 실렸을 텐데요. 그 세모녀 예산이 200억이 삭감되었다는 게 타이틀로 나왔어요. 그래서 긴급복지 예산 200억 삭감이 굉장히 좀 어이없는 복지 삭감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긴급복지 제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합니다. 대구시 불로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막노동을 하는 가정에 5살짜리 아이가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일도 하고 있었고 아예 수입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불경기라서 일을 하다 말다 하는 상황에서 집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결국 굶어 죽어서,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들이 굉장히 불충분하고, 또 갑자기 긴급하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너무 없다, 이런 반성 때문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근데 이게 있었지만 사실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러가지고 2014년도에도 세모녀가 갑작스런 이 실적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동반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통령도 이제 긴급복지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 제도를 굉장히 널리 알리라고 홍보를 하라고 강화를 했고, 그 예산을 좀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실집행률도 굉장히 낮았다가 2015년도에는 95% 높아졌는데요. 근데 왜 이 예산이 200억이나 깎인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삭감의 근거는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의료 보장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가 감소되었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료 보장성이 지금 우리나라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이 좀 강화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의료 보장성이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근데 빈곤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진짜 감소했는가? 과연 2,500명이나 긴급한 의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근데 저는 그런 근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 바우처 사업 때문에 이제 그 수요가 920명에 감소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깎았는데,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긴복지 연료비 지원은 이 지원 취지와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 사람 중에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에 1년에 한 번 최대 3인상 가구의 경우에 11만 4천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수급비 지원을 받겠죠.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의 그 요건도 너무 까다롭고 뭐 부양 의무라든지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초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일시적인 위기 가구에 6개월이라는 기한을 한도로 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것도 그 6개월의 한도 기간 중에 동절기가 있을 경우에 그 연료비를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혀 취지와 대상이 다른데, 그리고 그럼 중복 지원이 많이 있었는가? 근데 보면은 이 국회에서 예산정책처에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25,000명과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49만 4,000명을 전수 비교를 했는데 중복 수급자가 13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920명의 수요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의 최고액이 1년에 11만 4천 원인데 3인분 이상 가구의 경우에요. 근데 11만 4천 원으로 동절기 석 달, 넉 달 되는 이 동절기에 연료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가? 그것도 부족한 수준인데 이걸로 중복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곤층의 현실이 지금 개선되었는가? 뭐 빈곤으로 인한 가정의 동반 자살, 아동학대 등 사회적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점 수요가 있는 긴급복지 예산이 이렇게 거액 삭감하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도 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200억을 깎으면 현장에서 실제로 예산이 내려오는 게 깎이니까 위기가구 발굴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올해 추경 수준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표를 2개를 넣었는데요. 이게 제가 지난 9월 말에 아동학대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작년 2015년 기준으로 발생한 아동학대를 전부 전수한 통계인데요. 여기 보면 학대 행위자의 56%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대상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 인구의 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은, 3%도 되지 않을 텐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동학대 그 행위자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결코 빈곤과 무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깎인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